상승의 종아 울려라 스타 골든벨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호영 대표, 강성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이번 시간 과연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주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던 삼성전자 주가가 미국 FOMC 이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근 자사주 매입 동료는 물론 또 수주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반등 기대감을 키웠는데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IR팀에서 주요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 동료 매일뿐만 아니고 자금이 부족할 시에 대출까지 안내해주는 등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3월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주요 임원들은 2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현재 주가가 부진하다는 표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 부양에 유의미한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도 좀 잠잠한 것 같고요. 오히려 지난 4일 발표한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죠. DC네트워크와의 1조 원가량의 5G 장비 수주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주가 부양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언제쯤 길고 긴 조정의 늪에서 벗어나서 반등을 펼칠 수 있을까요? 지금을 매수 기회로 봐도 될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울려라 골든벨. 골든벨이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네, 파운드리 10나노 이하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TSMC고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닌 만큼 수익성 부분은 당분간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성장성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었다 판단됩니다. 워낙 수급적으로 현재 좋지 못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2000년부터 최근 22년 동안 월봉으로 5년선 이하에서 하락한 경우는 총 4번이 있었는데요. 모두 단기적인 한 달 이내에 조정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 주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5년 라인이 58,000원 정도 되니까요. 마이너스 10% 정도의 하락폭이 남아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실적이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서 저 구간까지 하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충분히 저가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약세 속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포트에 담아두면 좋을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반도체주들 모두 소부장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주반도체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반도체는 팹리스 전문 업체인데요. 설계만을 주로 하고 생산은 파운드리에 위탁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해부터는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매출 발생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액 공제 25% 상향을 추진하고 있고요. 설비 투자도 50%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서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성현 대표님은요?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난 장기화로 이제 평택 4번째 공장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 업체들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 가운데 PSK는 플라즈마 건식, 이제 세정 장비를 양산한 유일한 회사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처들이 있다는 부분은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코스모 신소재의 상승세가 단연 눈에 띄는데요. 기관의 러브콜이 또 계속 이어졌죠? 네, 배터리 소재 종목 중에서 기관의 순매수가 가장 돋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 배경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이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인 양극재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50% 넘는 성장을 보였는데 이런 부분이 성장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1,500억 정도를 들여서 양극 화물질의 그 캐파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3년 말 정도 되게 되면은 생산 캐파가 7만 톤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2024년 매출은 1조 1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극재 소재인 전구체의 자체 생산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기업들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목표하고 있는 양극재 부분에서 30%를 자체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수급 안정화와 수익성 개선 기대감 역시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모 신소재가 계속해서 독보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울려라 골든벨. 이번에도 골든벨이 울렸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강성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적인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1분기 코스모 신소재는 분기 사상, 분기별로 봤을 때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원자재 가격의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날 전망이고 그러다 보면 이 소재 관련주들은 굉장히 또 호황을 누리게 될 텐데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 가운데 계속해서 투자 매력을 뽐낼 탑픽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NF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LNF를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역시 동일하고요. 아무래도 테슬라를 최대 고객으로 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규 증설 구지 공장 전체 완공으로 캐파가 13만 톤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년 말까지는 20만 톤까지 늘어나면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이번 주 휴림 로봇이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주가 상승을 이끈 호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난 2월 달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2월 달에 관리 종목에서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10% 지분을 갖고 있는 삼부토건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